자, 지난 시간까지 해서, 우리가 3장까지 진도를 끝냈어요. 그렇죠? 그죠? 맞습니까? 네. 자, 그래서 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,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,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3장에 관련된 우리 개념별 문제가 나갔었죠. 그죠?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답을 쭉 불러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체크해 주시고,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개념별 문제가 나가든, 프린트가 따로 유인물이 나가든,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든, 아니면 문제를 좀 접하게 되잖아요. 그죠? 조금 공부를 하면, 뭐부터 생기냐면, 문제 욕심이 생겨요, 여러분.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? 물론 풀 수 있어요. 그죠?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, 그 다음에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아시겠죠? 지금, 수업 중간중간에 나눠드리는 개념별 문제도, 최종적으로 완성도가 있을 때 문제가 좀 잘 풀려요. 그죠? 그리고 문제 유형도 기억, 니은, 디귿 수능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문제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유인물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안 풀리면은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다 풀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피드백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좀 버겁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아시겠죠? 문제풀이보다 항상 우선인 게 뭐냐면 이론 정립이에요. 아시겠죠? 문제가 안 풀리면 이론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안 풀리면 노트 필기한 걸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숙지하고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화학 발음식 하나 더 외우고 아시겠죠?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자, 3장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3장 타이틀이 뭐였어요, 여러분? 원자구조와 주기율 이 내용이었어요. 굉장히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.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. 물론 앞부분에 나오는 원자구조, 원자의 개념을 잡은 어떤 과학자들의 쭉 과학사적인 입장에 대한 정리, 그죠? 돌턴이라든가 톰슨, 러더퍼드, 보어 이런 얘기보다는 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. 하지만 제가 핵심 키워드로 딱딱딱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보어의 수원자 선스펙트럼은 그나마 그 와중에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선스펙트럼에 대한 실험, 양자수가 나오게 된 배경, 그렇죠? 이 보어의 수원자 선스펙트럼으로 전자 껍질을 설명해 놨는데 단점이 뭐였냐면은 수소 원자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온 이론이 바로 뭐였다? 오비탈이었어요. 그죠? 이 오비탈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. 오비탈 전자 배치를 채우는 방법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어떤 원소 기호가 딱 나오면 원자 번호에 따른 전자수,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질 것인지를 숙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 원자가 중성 원자가 양이온, 음이온,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라는 것들의 파악으로부터 그 다음번에 나오는 주기율, 즉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있죠. 그죠?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? 전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비탈부터가 꽤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십니다. 자, 오비탈은 벌써 지지난주에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배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공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. 그죠? 막 외우고.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죠? 기억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안 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다시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. 그죠? 또 하시고 무한 반복하셔가지고 오비탈은 특히 잘 챙겨주시기 바래요. 그 오비탈을 근간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몇 가지였어요?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죠? 첫 번째가 뭐였죠? 입자의 크기였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세 번째가 전자 친화도, 그 다음 네 번째가 전기음성도. 이 타이틀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타이틀을 찾아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상상의 꼬리를 물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입자의 크기 하면은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큰 2가지 물리량이 있었어요. 첫 번째가 그렇죠. 전자 껍질수였고요. 그 다음 두 번째가 유효액전하였어요. 이 전자 껍질수와 유효액전하를 상대적인 크기를 판단할 때 오비탈 전자 배치가 항상 껴들어가서 우리의 상상력을
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오비탈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. 자, 이렇게 입자의 크기는 전자껍질수와 유액전하의 상대적인 이 크기에 대한 물리량으로부터 족 그리고 주기에서의 입자의 크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온에서 나오죠. 그죠? 양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고 음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고 등전자 이온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그것들의 입자의 크기